오늘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말이죠. 일단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벽지가 무슨 색이죠? 바닥은 어떤 색인가요? 조명은 하얀색에 가깝나요? 아니면 노란색에 가깝나요? 사무용품이나 스마트폰, 옷, 그리고 냉장고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특정한 물건을 살 때 어떤 색이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이죠.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색은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색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여러가지 시설의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벽지를 고르거나 조명을 달 때 혹은 여러가지 색으로 출시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단순히 이 색은 느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선택하면 좋을 테니까요. 색은 시각적 자극의 한 가지 형태로 우리 뇌는 이 자극을 통해 다양한 심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색은 기분을 환기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색은 반대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이 대부분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교실 칠판이 대체로 어두운 초록색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색이 가진 독특한 심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마음과 괜찮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부터 살펴보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초록색은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자연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주의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색입니다. 머리 쓰는 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초록색으로 구성된 환경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도서관이나 학교, 휴게실 같은 곳이 초록색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소소하지만 잡학질주의 메인 컬러가 초록색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환경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레이첼과 스티븐 카플란 교수 부부에 따르면 현대인이 자주 시달리는 정신적 피로의 해결책은 자연에 있습니다. 몇 번의 실험을 통해 이들 부부는 사람이 산책을 할 때 집 근처의 좁은 골목보다는 탁 트인 자연 환경 속에서 더 오래 걷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연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연의 색인 초록색 역시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공부만이 아니라 심신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도 초록색을 주색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혹은 파는 과정에 있다면 붉은색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붉은색은 힘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초록색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벼운 각성 상태와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침실이 붉은색 조명을 사용하는 거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는 붉은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각성 효과가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보다 빠른 결정을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색이 사람을 여유롭게 풀어준다면 붉은색은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붉은색의 인테리어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더 많이 팔 수도 있고요. 느슨한 초록색과 극적인 붉은색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신다면 파란색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란색은 신뢰를 주는 색으로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중요한 정보기관이나 기업들은 브랜드 컬러로 대부분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낸시 스톤은 파란색 조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히 깊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스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란색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회사 사무실이나 재택근무자의 작업 공간에 자주 쓰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 말하는 파란색은 맑은 날씨의 바다나 하늘처럼 밝은 파란색입니다. 너무 짙은 파란색은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명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영어의 블루가 괜히 우울함을 뜻하는 게 아니니까요. 짙은 파란색이 우울한 기분을 들게 한다면 반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색은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봤고 또 열렬하게 좋아했을 확률이 높은 색깔입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밝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색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색채 심리학자 안젤라 라이트는 제목 그대로 입문서 역할을 하는 본인의 저서 색채 심리학을 위한 초보자 가이드에서 노란색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밝혔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활발한 혹은 그래야 하는 아이들의 공간이 대체로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이유입니다. 친절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색이니 주거 공간에 사용한다면 손님 방이나 아이들 방에 적합하겠네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색은 모두가 인정하는 남자만의 컬러 핑크색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색깔이죠. 인간의 호르몬을 조절해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1979년 미국에서 생물과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알렉산더 샤우스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호감호소에 핑크색으로 칠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실험을 베이커 밀러 핑크라고 합니다. 베이커와 밀러는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베이커 밀러 핑크는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핑크색에 그렇게까지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수감자의 반발심을 사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핑크색이 주는 평온한 느낌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정함을 주는 포근한 색이기 때문에 아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자주 이용되는 색이죠.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적으로도 달콤해서 사탕이나 과자를 파는 몇몇 가게가 메인 컬러로 선택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차분한 느낌으로 아기방을 꾸미신다면 노란색보다는 핑크색이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색깔 5개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색채 심리학으로
심리학으로 도출된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에서는 검은색이 죽음과 관련된 애도의 색으로 여겨지는 반면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하얀색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에서 정열과 사랑처럼 열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한 붉은색은 중국에서 특권과 풍요를 상징하는 권위적인 색으로 자주 쓰이고요. 문화적 특색에 따른 차이만 염두에 둔다면 색채 심리학은 그 자체로 유용하게 작동할 겁니다. 이제 물건을 살 때, 거주 공간을 꾸밀 때, 작업 환경을 개선할 때 더 고민하지 마시고 색채 심리학을 활용해보세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리고 눈은 마음보다 빠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명의 밝기에 따른 심리학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색채과학자 메리였습니다.